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땐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냥 참을 걸 그랬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꼭 다르게 행동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한순간.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기억.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말합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날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그날 너무 예민했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냈어요. 근데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이 아니었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그는 말합니다. 후회라는 겨, 뭔가 큰 잘못을 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 한마디, 너무 쉽게 흘려보낸 말 한마디가 오래 남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후회를 거대한 실수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들은 의외로 작은 것들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짧은 침묵 하나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30대 직장인 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가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그 동료가 며칠 후에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그때 한마디라도 걸어봤더라면 어땠을까 자꾸 생각이 나요. 이처럼 후회는 거대한 사건보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깊게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인지도 모릅니다. 큰 일이었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을 텐데 작은 일이라고 여겨 너무 쉽게 흘려보낸 순간들이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것입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지만 기억은 남긴다. 철학자 피에르 아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보다 더 나았을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삶은 앞이 아닌 지금의 순간 속에서만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과거를 수백 번 다시 씁니다.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다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지만 아무리 그 순간을 붙잡아 돌려도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어갑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별한 날짜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닌데 문득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40대 주부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짜증이 났었어요.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대해드렸더라면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잠이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후회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말합니다. 언니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한 게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그냥 힘들겠다, 옆에 있어줄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요. 그녀는 그 후로 매일 밤 언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당황했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녀는 어느 날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종이에 적기.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매일 적다 보니까요. 마음속에서 언니에게 다시 말을 걸 수 있었어요. 그게 조금씩 나를 풀어주더라고요. 말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시 돌아보고 그 감정을 다르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후회를 다루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20대 대학생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때는 저도 어렵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후회는 그가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타인의 고통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때는 몰랐던 용기의 의미를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이언 폴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선택할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에 묻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를 끝없이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후회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60대 교사 출신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무 엄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손주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후회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지금의 나를 조금 더 단단히 다듬을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후회는 기억의 모서리에 남은 감정입니다. 때로 날카롭고 때로 부드럽고 때로는 아주 고요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나를 이해하게 하는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너무 가혹하게 심판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자신을 평가하고 그때의 선택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어렸고 경험도 부족했고 상황도 달랐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이유로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친구가 위로해주듯이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떠오른 그 기억,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자꾸 되뇌이는 그 순간. 그건 당신이 무감각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당신 안에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여러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는 성찰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의 향상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장의 동력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30대 간호사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이 힘들어하실 때 바빠서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환자분들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을 더 나은 쪽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후회는 과거에 속한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우리는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서 자꾸 재생되는 그 장면이 있다면 그 순간에 당신에게 조용히 말 걸어보세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나였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던 거야. 괜찮아.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이해하려고 해. 그 한마디가 당신 안의 후회를 조금씩 다독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쌓여갈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후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후회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후회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